안녕하세요. 결혼 3년차 신혼부부입니다. 저희 부부가 지금까지도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스몰 웨딩을 했다는 건데요. 결혼식 하루를 위해 3천만 원 이상의 돈을 태우는 걸 보면 제 돈이 아니지만 결혼식 작게 해도 하나도 후회 안 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돈으로 차라리 집 사는 데 보태거나 좀 더 좋은 가전제품, 가구를 사는 게 살면서 만족도가 훨씬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SNS에 호텔 프로포즈, 호텔 결혼식 등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나도 저 정도는 받고 저 정도 결혼식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기업이나 전문직 종사자거나 집에 돈이 많다거나 등등 돈을 많이 써도 부담이 안 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럭셔리 결혼식 너무 좋죠. 물론 평범한 연봉의 직장인도 한 번뿐인 결혼식이어서 정말 내 배우자에게 좋은 추억을 쌓게 해주고 싶다, 갖고 싶은 거 다 주고 싶다라는 마인드도 물론 존중하고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평범한 연봉의 직장인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돈 많이 모아서 결혼식 날 다 써버리는 것보다는 결혼식 끝나고 남아있는 돈이 진짜 우리 돈이다 라는 거를 늘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결혼식 비용 3천만 원 정도면 그냥 평범하게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더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1,000만 원으로 결혼식을 치렀으니 월 200만 원 저축 기준 10개월이란 시간을 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론이 이렇게 긴 이유는요, 호화로운 결혼식을 못 해봤기 때문에 소박하게 만족을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기 때문이에요. 스몰 웨딩을 한다고 해서 행복이 반감되는 건 전혀 없었다는 거를 경험자가 꼭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을 가진 저였어도 막상 결혼식장 알아보니 하는 예쁜 예식장, 한강뷰 야외 결혼식, 선상 결혼식 등 하고 싶은 게 많았지만 그때마다 남편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해. 스몰 웨딩도 좋고 초호화 결혼식도 다 좋아. 우리 자기가 행복하다면 내가 행복한 거고, 예술의 전당 분수대 앞에서 당연히 결혼식을 못하지만 제가 음악 전공이라서 만약에 거기서 하고 싶다 라고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었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조차 남편은 그럴까? 그럼 그것도 알아보자 라고 사랑스럽게 대답해준 덕분에 어떠한 결혼식을 하더라도 행복하게 준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한 번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준비할 때는 예비 신부들, 예비 신랑 모두 다 예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너무 큰 돈이 들어가기도 하고 가족과 가족이 만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 영상을 주로 여자분들이 볼 것 같지만 결혼식의 로망, 욕구를 예비 신랑의 예쁘고 지혜로운 말 한마디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4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스몰 야외 웨딩을 계획할 때 해야 할 것들, 그리고 장단점, 스몰 웨딩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하지 않은 것들, 4번째, 총 비용, 이렇게 4가지 파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식은 결정할 게 진짜 5만 개라고 할 만큼 큰 것부터 자잘한 것까지 선택의 연속인데요. 웨딩 박람회 2번, 예식장 2곳에 다녀오고 업체에 맡기는 건 우리 스타일에 맞지 않는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가 알아본 예식장은 보증 인원이 250명 정도였는데 그렇게 지인 및 친척들을 초대하다 보면 최소 300명은 올 것 같았어요. 일단 저랑 남편이 사람 많은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고, 다행히 양가 어른들과 뜻이 맞아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장소 선정이 가장 중요한데요. 비가 오더라도 실내에서 식사가 가능한 곳인가, 주차 시설이 여유가 있는가, 화장실이 깨끗하고 여유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내 눈에, 신부 눈에 이쁜 곳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2번째, 초대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입니다. 저는 양가 혼주 포함 50인 이하 되는 곳으로 알아봤어요. 그래서 왕래가 있는 친척, 그러니까 10년 넘게 안 본 친척은 초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친하게 지내는 직장 동료, 찐친들로 이루어진 결혼식이었어요. 그리고 3번째, 디렉팅 업체 또는 꽃장식 업체 선정인데요. 제가 결혼하기 직전에 현빈과 손예진이 결혼식을 했어요. 그때 꽃장식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화려하더라고요. 3천만 원의 값어치를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돈을 그렇게 가볍게 쓸 수 있다면 정말 너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그래서 저도 추가하고 싶었지만 돈 아껴서 혼수를 더 하자, 이거를 항상 중심에 두고 이 정도만 하고 만족을 했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많이 투자 안 하길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즘은 시계에 사용했던 꽃들을 다 포장해서 하객분들께 나눠주더라고요. 하객분들이 굉장히, 특히 여자분들이 좋아하셨습니다. 저는 이 업체를 통해서 막판에 풍선 세레모니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펄 흰색, 펄 핑크, 펄 골드 이렇게 55개 주문을 했는데 정말 완전 대만족이었습니다. 영상도 예쁘게 나오고 야외 웨딩에서 할 수 있는 거니 다들 하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네 번째, 각종 소품 준비인데요. 저희는 비눗방울, 혼인서약 프린트, 플라워 샤워 폭죽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비눗방울은 특히 신부 입장 때 사용하면 예쁘고, 플라워 샤워 폭죽은 신랑 신부 퇴장 때 이용했어요. 이때가 정말 사진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유롭게 주문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는 4개 터뜨렸거든요. 4개 터뜨렸는데 풍성하고 예쁘게 잘 나오더라고요. 5번째, 야외 웨딩에 적합한 본식 스냅과 DVD 업체 선정입니다. 야외 웨딩에 쨍한 색감을 잡는 업체를 선정하느라 좀 많이 검색을 했었는데, 본식 스냅, DVD 다 비싼 업체에서 한 결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 것 같고, 제 친구는 본식 스냅을 30만 원 주고 했거든요. 근데 그 퀄리티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파트에만 비중을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낙 요즘 핸드폰이 좋아서 지인분들이 정말 성심성의껏 정말 영혼을 담아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주시거든요. 그 사진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제 지금 핸드폰 배경 화면도 지인분이 찍어 주신 사진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저는 본식 스냅 비용은 조금 아까웠습니다. 그리고 6번째, 식순 정하는 것과 식순에 맞는 음악 정하기 및 음악 편집인데요. 사실 남들이 듣기에는 그게 그거일 수 있어요. 그런데 결혼 당사자, 특히 신부에게 입장곡, 그리고 식사 때 틀 노래부터 엄청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제가 음악 듣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때 결혼을 준비하면서 정말 다양한 음악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워낙 해리포터 덕후여가지고 해리포터 배경음악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7번째, 야외 웨딩에 적합한 드레스 고르기입니다. 저는 드레스 이모님이 안 계셔도 될 만한 드레스를 대여하고, 그 드레스에는 웨딩 베일이 안 어울릴 것 같아서 로우 포니테일로 하고 생화 장식을 했어요. 특히 제 생각에는 야외 웨딩은 비즈가 달린 드레스를 골라도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조명이 없기 때문에 반짝반짝하는 게 잘 티가 안 나요. 심플 이즈 베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신부 대기실에 그냥 앉아서 손님들을 맞이하는 것보다는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하객분들과 인사하고 얘기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머메이드 스타일의 드레스가 저한테 제일 잘 어울렸지만, 헬퍼분과 항상 동행해야 한다고 하셨어서 과감하게 포기했습니다. 사진 조금 보고 가실게요. 저희는 이렇게 나무 의자 뒤에 하얀색 리본을 달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풍선 세레모니 하기 전에 풍선을 묶음으로 군데군데 묶어주셨는데 파티 분위기가 정말 물씬 나면서 좋았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동심으로 돌아가는 기분도 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식순도 꽃장식 업체에서 다 프린트를 해주셔서 너무 편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 식순이 프린트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식 진행 시 지루하더라도 하객분들이 잘 버틸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실내실에서 다 식사할 수 있게 준비를 해놨는데, 이날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눈이 부셔서 저희는 다 실내에서 식사를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업체를 잘 만난 건지 다른 업체도 이런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센스 있는 젊은 여자 사장님께서 너무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꽃장식 값 안에 포토월까지 제작해 주셨는데 이곳이 포토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케, 막판에 정말 부케 고르는데 많은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꽃으로 할까 인스타에서 정말 사진을 300장을 찾아본 것 같아요. 최종으로 작약을 결정했는데 작약도 색이 다양하더라고요. 저는 연핑크를 하고 싶었는데 업체 사장님이 홀 색감에 묻힐 것 같다고 하셔서 코랄 작약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사진이 굉장히 예쁘게 잘 담겼습니다. 그리고 버진 로드도 저는 다 꽃으로 하지 않고 아끼기 위해서 사장님이 중간중간 랜턴을 놓는 게 좋다고 추천을 해주셨는데 전혀 휑하게 느껴지지 않고 좋았던 결정이었습니다. 버진로드에 또 이렇게 장미꽃을 깔아주셔서 걸어 들어갈 때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2번째로 제가 느끼는 스몰 웨딩의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점은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할 수 있다. 저는 원래 저녁 예식을 하고 싶었는데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은 끝나고 가면 또 차가 많이 막힐 것 같아서 그냥 평범하게 12시 예식으로 결정을 했고요. 결혼식 전에 야외에서 정말 사진을 많이 찍어서 스튜디오 촬영을 하지 않아도 아쉽지가 않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10시부터 3시 30분까지 사용했어요. 2번째, 카페를 단독으로 대여했기 때문에 앞뒤 여유가 있고 손님들과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오신 모든 분들과 이야기를 정말 충분히 나눌 수 있었고 밥 먹고 커피 마시면서 수다 삼매경이었어요. 신랑과 함께 감사 인사를 다 드리고 각자의 지인들, 가족, 친척들과도 오랜 시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3번째, 내가 원하는 만큼 리허설을 할 수 있다. 저희가 노래하는 부분이 많았어가지고 리허설이 조금 필요했는데 리허설 때 충분히 긴장을 풀 수 있을 만큼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4번째, 뭘 해도 저희를 예쁘게 봐주실 분들만 초대를 했어서 식중에 순서를 어떻게 해도 부담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신랑 입장, 신부 입장 때 서로에게 세레나데를 불러주고 축가 때 저희 부부가 부모님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노래를 불러드렸습니다. 단점은 생각보다 싸지 않습니다. 스몰 웨딩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그냥 몇백만 원 정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두 번째, 이게 제일 힘들고 난감했던 부분인데요. 사실 제가 사는 지역에 친척이나 활동했던 단체, 직장, 교회 등 초대할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인원을 한쪽당 부모님 포함 25명으로 제한을 해뒀기 때문에 인원을 줄이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초대를 못하는 분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컸습니다. 남편이 재혼이냐라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진짜 초대 안 할 거냐? 한 명만 더 들여보내게 해달라. 초대 안 해서 정말 서운하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플랜 없이 진행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A to Z 다 제가 계획을 해야 합니다. 저는 계획하는 걸 좋아해서 나름 재밌었지만 뺄 건 빼는 게 그 스스로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날씨가 안 좋으면 어떡하지? 이게 결혼식 당일까지 정말 떨쳐버릴 수 없는 걱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몰 웨딩을 하기 위해서 하지 않은 것들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저는 먼저 결혼 반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1주년 때 뭐 제 나름대로 좋은 커플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제가 막 액세서리를 많이 하는 편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반지가 잘 어울리는 스타일도 아니어서 한 개만 하거나 혹은 나이 들면 안 할 수도 있는데 이중으로 돈을 쓰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식중에 예물 교환을 넣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스드메와 요즘 많이 하는 제주도 스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딩 플래너도 필요가 없었고 이 부분에서 많이 줄였던 것 같아요. 대신에 저도 이제 그런 촬영을 한번 해보고 싶잖아요. 근데 이번 겨울에 스페인에서 스냅 사진을 찍었거든요. 35만 원에 찍었는데 정말 대만족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월패드를 꾸미려면 사진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데이트 때 찍은 사진, 셀프 웨딩 촬영한 사진을 드렸고 초대한 분들과 같이 찍은 사진을 인화해서 전날 직접 장식을 했습니다. 카페 사장님께서 나무로 틀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위에 저희가 직접 글루건을 쏘아가면서 만들었는데 그것 또한 재밌고 추억이더라고요. 사진 고르는 재미도 쏠쏠하고 데이트했던 그 기억도 새록새록 나고 그 오시는 분들과 찍었던 옛날 사진 보는 것도 재미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저희가 초대한 모든 분들과 같이 찍었던 사진을 다 인화했습니다. 세 번째, 예단, 예물, 예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당일날 입었던 남편 정장도 남편이 처음 입사했을 때 좋은 걸 샀던 거라 많이 입지 않은 정장이어서 그걸 입었고 저는 20만 원의 드레스를 대여했습니다. 네 번째, 꽃 장식은 중간에 랜턴을 섞어서 너무 과하지 않게 연예인들이나 화려한 결혼식장을 생각해서 견적을 받으면 생각보다 꽃값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과감하게 욕심을 내려놨는데 5월 날씨 좋을 때 그 날씨바를 받다 보니까 화려한 햇살만으로도 분위기가 정말 충분했습니다. 다섯 번째, 종이 청첩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바일 청첩장만 만들었고 저희는 스몰 웨딩을 하게 됐다라는 거를 이렇게 글을 써서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모바일 청첩장을 만들었고 그리고 계좌번호를 적지 않았습니다. 제일 궁금하실 이제 총 비용인데요. 카페 대여에 225만원, 식대 50명에 300만원, 스냅 촬영 145만원, 이거는 3시간 30분 촬영 기준이었고요. 결혼식 영상 111만원, 본식 1시간 30분 전부터 촬영을 했어요. 그리고 모바일 청첩장 19,800원, 꽃장식 170만원, 풍선 30만원, 그리고 세미 원피스 그 드레스 대여했던 거 20만원, 그리고 신랑 신부 헤어 메이크업 35만원, 총 1,038만원으로 결혼식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달에 결혼 2주년인데 지금까지도 저는 스몰 웨딩을 했다는 거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 제 주변에도 결혼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나는 이렇게 스몰 웨딩을 했지만 정말 만족하고 이 돈으로 다른 거를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 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지금 2명이 스몰 웨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모두 행복한 결혼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